안녕하세요. 다낭 외국어대학의 신승호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어떻게 모두 열심히들 하고 있나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문제풀이 제4강 제1회의 읽기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읽기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문제는 우선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적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1번부터 20번까지는 상급 수준의 쉬운 문제이고 21번부터 31번까지는 4급 정도에 해당하고 그리고 32번부터 41번까지는 5급, 42번부터 50번까지는 6급 정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은 듣기는 나는 좀 못하지만 읽기는 자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읽기는 듣기보다 더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듣기는 한번 지나가면 끝이지만 읽기는 여러분들이 다시 보고 또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시험 문제가 50문제인데 시험 시간은 70분입니다. 따라서 한 문제에 1분씩 푼다고 하면은 20분 정도가 남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똑같이 2점이에요. 쉬운 문제도 2점, 어려운 문제도 2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쉬운 문제는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 더 많은 시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잘 모르는 문제는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다시 시간이 남았을 때 풀어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읽기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듣기보다 훨씬 많은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시험 문제를 풀거나 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공부를 해서 나중에 진짜 시험 볼 때 가능하면 모르는 단어가 없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험과 같은 시간, 즉 70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읽기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말로만 하는 것하고 실제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진짜 시험 볼 때도 잘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잘 받은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잘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읽기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도 당황하지 말고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을 잘 읽어보면 모르는 단어의 뜻도 알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시험 문제를 풀고 어차피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그 단어를 포함해서 문제의 뜻을 파악을 하는 그런 침착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읽기 문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제1회 1번부터 50번까지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회 읽기 1번과 2번 문제는 어휘나 표현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연결어미, 종결어미, 의존명사 같은 것이 나오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연결어미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결어미를 한국어를 배우면서 많이 배웠죠?
그러나 따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문법책을 펴놓고 공부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어미들의 뜻, 어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익혀두면 좋습니다. 그럼 문제를 볼까요?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3시 기차를 가로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집어넣어 보면서 맞는가 안 맞는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시 기차를 타다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집에 가다가 멈췄다. 또는 밥을 먹으려다가 그만두었다. 이와 같은 중단의 뜻이 있습니다. 타려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조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면서는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었다. 이렇게 할 때 노래와 춤을 같이 했다. 동시에. 이렇게 얘기가 되죠. 타지만 하는 것은 뒤에 말이 반대의 뜻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3시의 기차를 가로치고 서둘러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 쉽게 답이 2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연결 어미를 찾는 문제가 1번, 2번에 있습니다. 2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바람이 잘 창문을 활짝 열었다. 결과입니다. 창문을 왜 열었을까요? 그죠? 창문을 활짝 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들어오느라 하는 것은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냅니다. 들어오더니 하는 것은 순서입니다. 과거의 뜻을 갖고 있죠, 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 됩니다.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목적을 나타냅니다. 오든지 할 때 든지는 선택을 나타냅니다.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창문을 활짝 연 이유라기보다는 왜?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목적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이와 같은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어떤가요? 쉽죠? 이와 같은 문제들은 하나씩 집어넣어서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면 됩니다. 다음은 읽기 3번과 4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과 4번은 1번과 2번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는 비슷한 표현,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을 찾는 것인데 연결어미나 종결어미, 의존명사 하나씩 나온 것이 아니고 연결어미나 종결어미와 의존명사가 합해진 그러한 형태의 말과 관계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3번 문제를 볼까요? 3번 문제는 동생이 청소는 물론이고 빨래도 다 해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청소는 물론이고 청소도 포함해서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빨래도 해놨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뜻을 가진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됩니다. 청소는커녕 하는 말 뒤에는 부정적인 말이 옵니다. 안 했다, 못했다 이런 뜻이 오기 때문에 이 3번에 있는 문제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청소뿐 아니라 하는 것은 다른 것과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는 물론이고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청소는 고사하고는 똑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맞습니다. 청소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뒤에 말이 부정적일 때 사용합니다. 청소는 고사하고 빨래도 안 해놓았다. 이와 같이 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하는 대신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바꿔놓다. 이런 뜻이 되죠. 다른 것으로 바꿔놓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2번에 있는 청소뿐 아니라 포함하고 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 포함 빨래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죠. 어젯밤 야구 경기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것도 하나씩 바꿔놓어서 문제의
문장과 뜻이 잘 통하나 안 통하나를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면 됩니다. 날 겸 한 것은 동시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날만큼 하는 것은 비유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김에 하는 것은 나는 길에 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 뭐 하고 있을 때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나는 탓에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데 탓은 나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탓을 씁니다. 내 탓에. 그러나 너 때문에 내가 잘 됐어. 이렇게 좋은 의미를 쓰일 때는 덕분에를 씁니다. 내 덕분에 내가 합격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답은 2번, 날만큼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반드시 맞아야 될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5번부터 8번까지 문제를 볼까요? 5번부터 8번까지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냐면은 광고문입니다.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곳에 나오는 광고. 광고가 뭐죠? 상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쓴 그러한 것을 광고라고 얘기하죠. 광고에 쓰인 글, 광고문. 광고문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제일 중요한 말이 뭔가, 핵심어, 이런 것을 잘 찾아보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면은 5번 문제입니다. 뒤척임 없이 아침까지 당신께 개운한 아침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운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 해결되어서 기분이 상쾌해졌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는 가볍고 상쾌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이거는 음식을 먹을 때도 개운한 맛. 이렇게 쓰는데 아주 깨끗하고 시원한 맛. 이런 뜻이 되기도 하죠. 여기서는 뒤척임 없이, 뒤척임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이쪽으로 움직였다, 저쪽으로 움직였다 하는 것을 뒤척임이라고 하죠. 아침까지 당신께 개운한 아침, 밤새도록, 밤이 지나도록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런 물건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침대에 관한 것이 되겠죠. 그죠? 5번 문제를 볼까요? 집에서 빤 것처럼 깨끗하게 빤 것, 빨다에서 나온 말이죠. 사전에서 찾으면 빨다입니다. 집에서 빤 것처럼, 집에서 빨래한 것처럼 깨끗하게. 각종 의류부터, 의류는 옷이죠. 운동화까지 믿고 맡겨주세요. 빨다, 옷, 운동화, 이런 키워드, 핵심어를 여러분들이 보면 아하, 뭐구나 알 수 있죠. 우리가 옷이라든지 이런 운동화라든지 이런 것을 빨아서 깨끗하게 해주는 곳 어디입니까? 수선실? 수선실은 고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수선실이라고 하는 말은 옷이 길어요? 좀 짧게 해주세요. 여기에 옷이 찢어졌어요? 고쳐주세요. 이런 거 할 때 수선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은 4번 세탁소가 되겠죠. 그죠? 백화점 여러분들 잘 알죠? 여러분들 좋아하죠? 부동산, 방, 집 이런 거를 소개해주고 팔고 사도록 안내해주는 곳이 부동산입니다. 똑같은 광고문에 해당하는 것을 볼까요? 7번 문제. 피우면 잠깐. 피우다. 끊다. 피우다, 끊다. 뭘까요? 여러분들은 보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무슨 뜻인지 기억해야 되죠. 금연이란 말 여러분들 아나요? 금연은 담배를 끊다의 뜻입니다. 담배를 끊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끊다, 피우다 이런 말을 보면 아하 무슨 말인지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연 광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8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8번 문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안내문, 설명서 이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무엇에 대한 안내예요?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걸 볼까요? 3, 4일 동안 정도, 3, 4일 정도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온도가 높고 습한 곳, 습기가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알려주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알려주는 것을 기간 공지. 장소 안내는 여러분들이 알죠? 제품 설명, 물건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주의사항일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주의사항이네요. 이렇게 되죠. 그죠? 제1회 1기 9번부터 12번까지 문제는 9번부터 10번까지는 주로 안내문, 도표 등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는 것이 문제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제목을 읽는 것, 도표나 설명서에 보면은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읽어서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9번 문제입니다. 제1회 읽기 9번 문제. 다음 글 또는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물함 신청 안내. 이게 제목입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제목을 읽어서 사물함? 사물함이 뭐지? 사물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를 사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물함을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신청 바랍니다. 신청일시는 2017년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2, 3, 4 며칠간? 3일간이죠. 3일간. 신청 장소는 도서관 3층 사무실. 신청 방법은 선착순. 선착순이라는 말은 먼저 오는 순서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순서대로 방문 접수를 합니다. 보증금. 어떤 돈을 맡겨두고 나중에 일이 끝나면 찾아갈 수 있는 것을 보증금이라고 하죠.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용 기간 후 사물함 열쇠 반납. 반납이라는 말은 돌려주다의 뜻이죠. 돌려주다. 반납 시 돌려드립니다. 열쇠를 반납하면 돌려주면 뭐를 돌려줄까요?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전화해 주세요. 서울도서관장. 이 글을 쓴 사람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여기는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서관에서 사물함이 있습니다. 개인의 물건을 넣었다가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상자를 개인 사물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문제를 풀 때는 사물함 신청 기간은 이틀이다? 아니죠. 며칠이요? 3일. 3일은 사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일은 뭐라고 하죠? 나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일은 뭐라고 그럴까요? 닷새. 6일은 엿새.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 보기 2번 사물함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방문 접수하라고 그랬죠? 아닙니다. 사물함의 열쇠를 돌려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어떻습니까? 맞죠? 그죠? 전화로 미리 신청한 사람은 사무실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착순 방문 접수기 때문에 방문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뜻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이와 같이 그래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밑에 있는 설명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고르는 것이 문제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뭘 보라 그랬죠? 제목을 보라 그랬죠? 제목이 뭡니까? 책과 멀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랬을 때 제일 책을 안 읽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되겠죠? 스마트폰과 인터넷.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학교, 학원 공부가 되겠죠. 따라서 1번 문제를 보면 학생들이 독서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 때문이다? 아니죠? 뭐 때문이라고요? 스마트폰, 인터넷 때문이죠. 텔레비전 시청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이 선택했다. TV,
텔레비전. 앞에가 남자입니다. 뒤에가 여자입니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맞는 것이 됩니다. 독서 습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많다? 독서 습관. 여기에 뭐가 많습니까? 남학생이 많죠. 그죠?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이 바뀌었어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스마트폰보다 TV 때문에 책을 읽지 않는다. TV는 3등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일 많은 것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풀면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0번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제1회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12번 문제는 신문기사나 정보 이런 것들이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1번, 2번, 3번, 4번과 비교하면서 답을 찾아보면 됩니다. 문제를 볼까요? 최근 유명한 만화 작가 70여 명이 힘을 모아 명동에서 남산으로 가는 길을 만화 특화거리, 만화가 특징인 거리로 변화시켰다. 명동역 3번 출구에서 시작되는 이 만화의 거리는, 그죠? 이 만화의 거리는 만화 특화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만화 실패학, 재미운동장, 만화의 언덕 등 5개 정류장이 있고 거리 곳곳의 건물 벽에는 만화 작가들의 그런 인기 만화들, 아주 재밌고 흥미있는 만화들이 가득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재미를 선사한다. 선사하다라는 말은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거리의 이름이 새롭게 재미로라고 붙여졌습니다. 어떤 거리입니까? 이 거리는 만화 특화거리죠. 라고 지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만화 특화거리는 어떤 겁니까? 여기에 보면은 명동역이 있습니다. 명동역. 명동역에서 쭉 나와서 남산공원이 여기 있습니다. 남산공원까지 가는 여기의 곳을 갖다가 만화 특화거리, 뭐라고 이름이요? 재미로라고 새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냐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리의 벽에 만화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 재밌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만화 봤었지? 옛날 생각을 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화 거리, 재미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림을 통해서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만화의 거리에는 인기 만화 영화를 볼 수 있다? 영화를 보는 것은 아니죠. 인기 만화만 볼 수 있는 거죠. 만화의 거리에는 만화 작가 70명이 살고 있다? 아니죠. 그죠? 70명이 힘을 모아서 만들었지 거기에 살진 않습니다.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리도록 이렇게 살짝 문제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좀 치사한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잘 살펴보고 조심하게 지나가야 됩니다. 3번 명동에서 남산으로 가는 길은 최근 무슨 뜻입니까? 아주 가까운 시간 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새롭게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하죠. 새롭게 하고 비슷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 뭐라고? 재미로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맞는 답입니다. 명동역에서 5개 정류장을 지나면 만화의 거리가 있다?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5개 정류장은 만화의 거리가 5종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동역에서부터 남산까지 이르는 것에 5개 정류장이 다 만화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나는 것이 아니고 5개 정류장이라는 만화의 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됩니다. 3번. 그 다음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도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여러 주차장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 화면 속에 지도에 표시된 각 주차장을 선택하면 해당 주차장의 이용요금, 이용시간, 요금은 이용하는
때 필요한 돈이죠. 연락처 등도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 주차장과 유료 주차장을 처음부터 따로 검색할 수 있다. 편리하다. 게다가 무료로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라서 운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와 비교를 해봐야 되죠.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금을 결제해야 됩니까? 아니죠. 무료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죠. 이 애플리케이션은 근처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알려줍니까? 그렇죠. 주차장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주변의 무료 주차장부터 우선 추천해 줍니다.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따로 검색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운전자들 사이에 인기가 별로 없다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아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9번부터 12번까지 신문 기사라든지 또는 정보 등을 통해서 우리가 맞는 것과 안 맞는 것,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구별하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제1회 읽기 13번부터 15번까지 문제입니다. 13번부터 15번까지 문제는 문장의 연결관계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이 문장의 연결관계는 여러 개의 문장들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기 연습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시어, 접속어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 순서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볼까요? 13번 문제를 봅니다. 이와 같이 가나 다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순서가 원래 글의 순서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글의 순서가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나 다라를 다 맞추려고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것들끼리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거기서라고 하는 지시어입니다. 어디서? 어디?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장소가 있는 것은 가의 남산. 그 다음에 다의 여기에 남산 있죠? 명동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상도 물론 있죠. 그러나 거기서 남산 정상까지는 따라서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바로 거기서는 명동역에 해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다가 두 번째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는 다가 나온 다음에 나가 나오면 순서가 맞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나로 되어 있는 것 여기에 있죠. 또 다나로 되어 있는 것 여기 있죠. 나머지는 다나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에 어떤 것이 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다. 우리는 명동역에서 만나 11번 출구에서 만나 걸어 올라갔다. 거기서 남산 정상까지는 2시간 30분쯤 걸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상에서 서울 경치를 구경하고 내려오는 길에 맛있는 돈가스도 먹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이거는 어떤 순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즉 친구들과 만나서 어디서 만났다고요? 언제 만났다고요? 그리고 무엇을 했다고요? 이런 내용이겠죠. 이런 순서를 순서대로 맞추는 것, 시간 순서대로 맞추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순서, 언제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남산에 갔다 왔다. 그 다음 만남,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디서 만났습니까? 명동역 11번 출구 앞에서 만나서 걸어 올라갔다. 그 다음에 걸어갔다 어디로 걸어갔습니까? 남산 정상까지 걸어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구경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순서로 맞춰보면은 가가 제일 먼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가 네 번째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두 개 해놓은 것 중에 답은 2번이 되겠죠. 그죠? 2번.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3번부터 15번까지 문제를 찾는 방법입니다. 지시어, 접속어를 확인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런 지시어 또는 접속어 또 그렇지 않으면 시간 이런 걸 나타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끝으로 이런 순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다라 이런 순서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나만 어디에 들어갈까? 맨 마지막에 들어갈까? 아니면 맨 먼저 들어갈까? 근데 미역국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역국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했으니까 이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끓이는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번에다 집어넣고 가다라 순서로 집어넣으면 나 가다라 한 요것이 답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도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15번 우선 접속어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는 것들이 있고 여기에 보면 용건부터 말하기 일수다라고 할 때 용건은 볼 일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데라고 하는 여기에 접속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순서를 맞추는데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없나요? 뭐가 있을까요? 때도 있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또는 도가 붙었을 때는 앞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입니다. 나도 먹을래 하는 것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먹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먹을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을 때도 끊겠다고 말하고 끊는 것이 예의에 맞다. 이것은 어떤 말이 비슷한 내용이 앞에도 있다는 것이 됩니다. 어떤 것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다해 보면은 전화를 걸자마자 인사도 않고 용건부터 말하게 일수다. 걸 때, 끊을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빨리 찾아보면 다 가.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는.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찾아봐야 되죠. 그런데는 어떤 뜻이라 그랬죠? 바꾸는 것이라 그랬죠. 장면을 전환하는데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전화예절을 안 지키는 젊은이들이 많다. 안 지키는 사람 모두가 아니고 그 중에서 젊은 사람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쓰였죠. 그런 데는 맨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나가 먼저 나오고 난 뒤에 나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예절을 안 지키는 젊은이들이 많다. 어떤 젊은이들이라고요? 전화를 걸 때도 인사도 안 하고 용건부터 말하는 사람. 끊을 때도 말하고 끊겠다고 말하고 끊지 않고 그냥 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해 봐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부터 18번까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부터 18번까지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문장의 연결 관계입니다. 똑같이 앞의 문제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순서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도 앞에처럼 지시어와 접속어는 물론이고 글의 내용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실제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6번 문제를 볼까요? 요즘 달리기 열풍이 대단하다. 열풍? 열풍이란 말은 뜨거운 바람이란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런데 여기에서 뜻은 여러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또는 여러 사람들이 다 그것을 하고 싶어 한다.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열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풍. 기억하고 사람들이 달리기에 열심인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학적으로 볼 때 국민소득. 국민소득은
그 나라 사람들이 1년에 돈을 얼마나 버는가를 따져보는 것을 국민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서면 사람들의 달리기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기점으로 시작으로 의식주 문제는 옷 또는 밥 또는 집.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는 문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의식주 문제죠. 의식주 문제가 그 다음에 가로죠.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심 순위는 건강으로 바뀌게 된다. 무엇으로 먹고 사는 거에서 건강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달리기다. 그래서 달리기 열풍이 불게 된 것이다. 이건 뭡니까? 다 내용이. 달리기 열풍이 부는 이유, 달리기 열풍의 이유, 이런 걸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의식주가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할까요? 의식주 문제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의식주 문제가 걱정이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하고 비슷한 말은 결핍은 모자란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해소라는 말은 없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해줬다, 어느 정도 없어졌다, 그런 걱정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4번에 있는 것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17번 문제를 보죠. 17번 문제는 외래종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또는 우연히 서식지, 모르는 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모르는 것들을 여러분들 찾아보면 되는데, 외래종은 다른 나라에서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외래종이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있던 동물, 식물은 고유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에 의도적이라는 말과 우연이라는 말은 서로 반대되는 뜻입니다. 의도적은 일부러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고, 우연히는 그런 특별한 계획 없이 하는 행동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서식지는 동물이나 식물이 몰려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유종에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정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무엇이다.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여기 그러나. 따라서 뒤에 있는 말하고 반대되는 게 여기에 들어간다. 가로에 들어갈 말은 그러나하고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뒤를 잘 봐야죠. 외래종의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없다면 생태계, 생물이나 동물이 살아가는 세계가 생태계죠. 균형이 무너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 증가시키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 가로에 들어가는데 그러나가 있는 거로 봐서 여기에는 부정적의 반대가 되는 말이 들어갈 것입니다. 부정적의 반대는 뭘까요? 긍정적. 여러분들 알고 있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보나마나 1번이 될 것입니다. 1번. 그렇죠? 그 다음에 우연한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 초래할 수 있다, 비극적인 결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죠. 이렇게 앞뒷말을 읽으면서 지시어, 접속어, 이번에는 접속어를 보고 금방 뒤에 부정과 반대되는 긍정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은 18번 문제를 봅니다. 코끼리는 발효된 열매를, 발효라는 거 여러분들 알죠? 그죠? 된장, 김치, 이런 거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것 한국어에서 배웠죠? 또 된장, 고추장, 또는 능맘, 이런 것들이 다 발효식품입니다. 열매를 찾아 알코올을 섭취하는데, 여기서 알코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알코올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술입니다. 술. 알코올을 섭취하는데, 코끼리가 알코올을 먹고 취하면 비틀거리며 트럼펫 소리를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등 사람이 취했을 때와 거의 흡사하다라는 말은 아주 비슷하다. 아주 똑같다. 다시 얘기해서 코끼리가 술을 먹으면 사람이 취했을 때와 비슷한 행동을 한다. 또한은 뭐를 추가하는 거죠?
그죠? 앞에 있는 코끼리가 술을 먹었을 때 하는 행동과 함께 어떤 걸 할까요? 또한 가로가 있고 알코올을 더 많이 찬다. 어떨 때 더 많이 찾을까요? 술을 많이 찾을까요? 아프리카 개발되면서 술 취한 코끼리들이 더 많이 발견됐다. 아프리카가 개발되면서 더 많이 술을 취한 코끼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줄어드는 생활타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코끼리들을 취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끼리들이 점점 사는 곳이 작아지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따라서 어떨 때 더 많이 찾을까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알코올을 찾는다. 사람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보나마나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나와 있는 4번이 될 것입니다. 4번. 그렇죠? 18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 찾기. 이렇게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기까지도 쉬운 문제에 해당하니까 여러분들은 꼭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제1회 읽기 19번,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 20번 문제는 설명문, 논설문과 같은 글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어려워졌죠? 그 다음에 19번은 접속어,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이런 것을 찾는 문제이고 20번 문제는 내용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볼까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식구가 먹고 남을 만큼 음식을 만들게 되면 기꺼이 이웃과 나눠 먹었다. 여기에 가로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요? 접속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냉장고가 생겨 장기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냉장고가 없던 시절, 냉장고가 생긴 시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음식을 만들면 기꺼이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먹었다고요? 나누어 먹던 풍습이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음식들이 쌓이고 필요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러한 변화는 비만율 상승이라는 치명적이라는 말은 목숨을 위협할 만큼, 목숨이 없어질 만큼 위험한 이런 것을 치명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 냉장고가 생긴 시절, 나누어 먹던 시절, 나눠진 풍습이 없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4번. 그러나. 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그러나를 쓴다는 것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이러한 변화 같은 경우는 냉장고의 발명, 냉장고가 나타난 것은 비만율 상승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냉장고의 발명으로 칼로리의 조절이 용이해졌다. 칼로리의 조절이 용이해졌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필요 이상의 칼로리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용이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졌죠, 이제. 그 다음에, 냉장고의 발명으로 음식이 장기 보관이 가능해졌다. 맞죠? 여기에 보면 장기 보관이 가능해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의 발명으로 음식을 나누는 문화가 생겼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음식을 나눴죠? 그죠?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나눠 먹던 풍습은 사라졌습니다. 아니죠? 음식을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냉장고의 발명은 필요 없는 음식 보관을 줄여주었다? 아니죠.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먹어야 되지만 지금 냉장고에 보관해 놓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음식들이 쌓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답은 2번의 냉장고의 발명으로 음식의 장기 보관이 가능해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풀어볼만 합니까? 그러면 21번부터 이제 약간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1번부터 31번까지의 문제는 4급 정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이것도 그래야 4급 수준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읽기
제1회 읽기 21번부터 22번까지의 문제를 한번 보면은 여기에 문제는 설명문, 논설문 이런 것들입니다. 마찬가지 설명문, 논설문이지만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문제도 이번에는 21번은 관형표현. 관형표현이라는 거는 글자의 뜻과 원래 의미가 조금 다른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리 알고 외워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번은 중심 찾기입니다. 주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더운 여름에는 살 빼기가 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우리 몸이 몸속에 지방을 태워서 추위로부터 체온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추우면 심장이 몸 곳곳에 따뜻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더 자주 움직여야 된다. 이때 우리의 몸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어 불필요한 지방을 더 많이 태우게 된다. 그래서 춥게 지낼수록 살이 더 잘 빠지게 되는 것이다. 추위 다이어트는 난방비도 아끼고 무엇보다도 건강에 도움이 되니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21 문제인데 이 앞에 있는 말들을 잘 봐야 되겠죠. 추위 다이어트는 난방비도 아끼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이익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소귀의 경을 읽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일을 할 때 소귀의 경 읽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꽁 먹고 알 먹기는 꽁 고기도 먹고 달걀, 알도 먹고 한 번에 두 가지 이익을 갖는다는 뜻이 됩니다. 비슷한 말로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재 잡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이것이 되겠죠. 그렇죠?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나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난형, 난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꿀 먹은 벙어리라고 하는 것은 입은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관용표현이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뜻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를 봅니다. 윗글의 중심생각. 중심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겨울에는 살이 빠지기 쉽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맨 앞에 나온 문장. 더운 여름보다는 추운 겨울에 살을 빼기가 쉽다. 이것이 이 글의 중심생각 주제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맨 앞에 나와 있거나 맨 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추위는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23번부터 2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24번. 좀 빨리 볼까요? 23번, 24번은 이제까지 본 설명문, 논설문이 아니고 수필, 소설과 같은 문학에 해당하는 글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수필이나 소설은 단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글자 뜻이 아니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다른 뜻이 있기 때문이죠. 23번은 기분, 심정, 거기에 나타나는 사람이, 글 속에 나타나는 사람이 어떤 기분일까요? 이런 걸 묻는 문제이고 24번은 내용과 맞는 것이냐, 내용과 다른 것이냐 이런 것을 구별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설이 나와 있죠? 준호 엄마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고 제가 조용할 때 찾아뵙겠습니다. 예? 엄마는 준호 엄마 손을 붙들고 애원했다. 엄마가 지금 준호 엄마한테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쩔쩔매는 엄마를 보니 내 눈앞이 부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엄마가 굽실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준호 엄마한테 빌고 있죠. 난 아버지랑 다른데, 나의 아버지는 매일 잘못을 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난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못을 하지 않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런 거 관용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떨 때 씁니까? 답답할 때. 이럴 때 쓰죠. 그때였다. 옆에서 누가
풀썩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느닷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얘기가 되죠. 준호 엄마는 엉거주춤 품을 돌렸다. 한층 수그러드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층 수그러드는 목소리는 이제 화가 조금 풀렸죠. 몇 마디 더 하더니 사람 사이로 사라졌다. 조금 화가 풀렸습니다. 아들 교육 잘 시키라는 마지막 말만은 또렷이 내 귓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도 수군거리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라고 하는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은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여기에서는 속상하다라는 것이 되죠. 아쉽다라는 말을 알죠. 후련하다라는 말은 아주 시원하다라는 얘기고, 민망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끄럽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3번 속상하다의 뜻이 됩니다. 속상하다. 어떻습니까? 지문도 글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관용 표현을 해석하는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후련하다, 속상하다, 민망하다의 뜻을 다시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2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글을 보면서 풀어야 됩니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보십시오. 준호 엄마는 사과를 받지 않았다? 그렇지 않죠? 한층 수그러들면서 자식 교육 잘 시키라는 말과 함께 사라졌죠? 조금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는 예상대로고 합니까? 느닷없이는 예상대로하고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 대신 사과를 했다? 어떻습니까? 맞죠? 준호 아빠는 여기에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 일치하는 것을 찾는 것은 비교해보면서 찾아보면 됩니다. 다음은 제1회 읽기 25분부터 27번까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제1회 읽기 25분부터 2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분부터 27번까지 문제는 신문기사 제목입니다. 신문기사 제목. 여기에는 길게 글을 쓸 수 없죠. 제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략된 것과 비유로 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문제를 볼까요? 이상기온 탓에 여름보다 가을 모기가 극성이란 말 뜻 아나요? 극성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것이 활동이 아주 많다. 지나치게 많을 때 우리가 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쟤는 왜 이렇게 극성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따라서 가을 모기가 활동이 아주 지나치게 많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이상기온은 기온이 원래보다 생각한 것과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기온이 높아서 이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없어야 되는데 모기가 많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기온이 높아서 여름철 모기가 극심하다? 아니죠. 지금은 가을입니다. 기온이 높아서 가을에는 모기가 살지 못한다. 모기가 극성이라고 얘기했죠. 틀리죠. 평년과 다른 기온 때문에 모기가 가을에 더 많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기온이 높은 탓에 가을에도 여름처럼 더위가 심한 것은 아니죠. 모기가 많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문제 볼까요? 얼어붙은 경제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는 훈훈이란 말도 훈훈하다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되죠. 훈훈하다라고 하는 말은 따뜻하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성금 기부는 훈훈? 얼어붙었다? 얼어붙었다는 춥다. 경제가 얼어붙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경제가 얼었어요? 경제가 나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르 이웃 돕기 성금 기분은 훈훈하다, 따뜻하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우리가 훈훈하다라는 말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요즘 한국에서는 훈남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훈훈한 남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남자, 줄여서 훈남. 저 사람 훈남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들은 나를 보면 훈남의 뜻이 무슨 뜻인지 쉽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고, 얼어붙은 경제가 나쁜데도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많이 모이고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뜻에 해당하는 말을 찾으면 됩니다. 답은 몇 번이 됩니까? 경제 불황이에도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경제 불황이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경제가 아주 나쁜 상태를 이야기하죠. 불구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불구하다라는 말, 기부금이 넉넉했다, 기부금은 넉넉했다, 이런 것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에 27번 문제를 볼까요? 27번 문제는 입시만큼 어려운 유치원 입학. 유치원 입학이 어렵다. 왜냐하면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다. 요거 관용 표현이죠. 무슨 뜻입니까? 아주 어려운 일을 나타낼 때 하늘의 별을 따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입학이 아주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당첨은 뭐를 뽑는 것을 이야기하죠. 뽑았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당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학시험을 보려면 추첨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지금은 유치원 입학 추첨에 당첨되기가 몹시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될 것입니다. 유치원에 입학하려면 어려운 시험을 봐야 된다? 그렇지 않죠. 추첨을 하기 때문에 시험 보는 것, 유치원에 들어가기는 입학시험 합격보다 쉽다? 아니죠. 어렵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8번과 31번은 어떤 문제일까요? 내용을 생각하는 문제가 됩니다. 내용을 생각하는 문제. 가로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16번, 18번에서 이미 이런 문제를 봤습니다. 그럴 때 지시어라든지 접속어를 보고 앞뒤의 내용을 살펴보라고 얘기했죠. 16번과 18번과 비슷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어렵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국의 전통 공연이라고 하면 아리랑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접속어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을 바꿔주는데 다가 아니고 부분만 바꿔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의 전통 공연은 어떻다? 먼저 신나는 리듬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사물놀이를 보는 게 좋다. 전통 춤과 재미있는 연극을 함께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탈춤, 서양 뮤지컬 같은 공연을 보고 싶다면 마당놀이. 마당놀이란 춘향전, 심청전 등 옛날 이야기를 공연하는데 판소리로 노래하고 현대극처럼 연극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 세 가지가 있네요. 그죠? 사물놀이, 탈춤, 마당놀이. 전통 공연이라고 하면 아리랑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한국 전통 공연은 사물놀이도 있고 탈춤도 있고 마당놀이도 있다. 어떻다? 여러 가지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보통 사람들은 아리랑밖에는 생각이 없지만은,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다양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답이 됩니다. 생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낯설다 라는 얘기가 되죠. 잘 모른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생각과 같이 풍부하지 않아, 생각과는 다르게 풍부하다고 했죠. 아리랑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사물놀이, 탈춤, 마당놀이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과 4번은 틀립니다. 다음에 29번 문제를 볼까요? 수면은 무슨 뜻입니까? 자는 거죠. 잠을 수면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다. 즉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과 회복의 시간, 수면의 의미가 나타나 있죠. 우리가 잠을 동안에 정신적, 육체적 피로의 회복, 기억의 저장, 주요 호르몬의 분비, 면역 기능 이런 말들이 나타나서 호르몬을 분비하다. 우리 몸속의 호르몬을 이 나타나는 것을 갖다 호르몬을 분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역이라는 말은 외부의 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한 기능을 면역 기능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숙면은 깊이 자는 겁니다. 불면증은 잠이 안 오는 병. 무기력감은 힘이 없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마음을 무기력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불면증 증상이 지속은 계속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회복과 휴식이 되지 않겠죠? 흔들리면서 불안, 짜증, 무기력감, 두통, 소화질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이때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유지되지 못한다는 뜻이 되죠. 무엇이 유지되지 못할까요? 무엇이? 앞에 있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찾은다고 하면은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나요?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냐면은 바로 신체의 균형과 정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걸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신체와 정신의 균형이 흔들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에 30번 문제를 볼까요? 30번 문제도 가로 안에 있는 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기, 전문가들은 조기, 시청각 교육 이런 거 무슨 뜻인지 아나요? 조기라는 것은 아주 빠른 때, 빠른 시기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시청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의 감각을 이야기하죠. 교육. 그건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하면서 배우는 것을 시청각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작용은 원래 원하던 작용이 아니죠. 원하는 결과가 아닌 잘못된 나쁜 결과를 부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텔레비전이나 시청을 통해 얻는 시각적, 언어적 자극이라는 말 알죠?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힘을 자극이라고 합니다. 간접적인 것이다. 간접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상호 교감. 교감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느낌. 나누지도 않을 뿐. 질문이 주어지거나 답변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특정한 자극의 수용을 요구하는 무엇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상호 교감을 나누지도 않고 질문이 주어지거나 답변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냥 듣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자극에 수용을 하지 않는 무엇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나요? 어떤 것을? 여기에서 감각적 활동, 상호 소통, 상호 배타 이런 말 되지 않고 일방통행.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말은 한쪽으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통행로라는 말이죠. 원웨이. 한쪽으로만 가든지 오든지 한 방향만 가능한 것을 일방통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면 31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31문제도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일은 매우 어렵다. 시간은 감각을 통해서 지각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렵죠? 시간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눈으로 볼 수 없다. 귀로 들을 수도 없죠. 따라서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계를 보지만 시계를 보는 일도 시계바늘의 공간적 위치를 볼 뿐이지 시간의 흐름을 보는 것은 아니다. 친구를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 재미있는 게임을 할 때 1분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속도로 느껴진다. 친구를 기다릴 때는 길어요. 그런데 게임을 할 때는 짧아요. 이런 느낌이 되죠. 따라서 시간은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친구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다. 게임을 할 때 1분은 빨리 지나간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 다르다? 친구를 기다리느냐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와 비슷한 것을 찾는다고 하면 뭐가 될까요? 답은 감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는 흥미나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되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이제 31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32번부터 문제는 이것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단어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그러면
포기할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1, 2, 3, 4번 중에 아무거나 답을 써도 4개 중에 하나가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4분의 1은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32번, 34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내용 일치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비교해 가면서 찾으면 되는데 11번, 12번은 쉽게 본문에 있는 내용과 글과 비교해 보면 찾을 수 있지만 32번, 34번 문제는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뜻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문제를 보죠. 32번 문제입니다. 제1회 읽기 32번 문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얼굴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뇌 속에 얼굴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 특정 부위가 있기 때문이다. 얼굴을 구분하는 특정 부위가 뇌 속에 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태어난 지 1시간이 지나지 않은 아기들도 사람 얼굴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기능을 연습하지 않은 사람, 태어난 지 1시간 된 아기들도 사람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다는 점은 바로 뇌의 기능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희귀병 중에 얼굴 실인증이라는 별이 있다. 얼굴 실인증. 이라는 병이 있다가 병이에요. 이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유독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늙은지 젊은지는 알아도 그 사람이 누군지만은 알지 못한다. 얼굴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뇌 부위가 손상된 것이다. 뇌 부위가 손상이 됐다. 무슨 병이라고요? 얼굴 실인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얼굴을 구분하는 기능은 시각, 감각, 관련이 깊다. 아니죠. 뇌와 관계가 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감각이 얼굴을 구별하면 적어도 생후 1년은 돼야 된다. 태어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아기들도 알 수 있다. 아니죠. 1시간만 지나도 알 수 있죠. 얼굴 실인증에 걸린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못한다. 남자와 여자, 늙었는지 젊은지 다 알아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만은 알지 못하는 거죠.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이 되면 얼굴 실인증이라는 병에 걸린다. 뇌의 부위가 손상된 것이 바로 얼굴 실인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33번 문제는 농부사랑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 제철 채소를 매주 배달하는 설레임 보따리 배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안내문입니다. 설레임 보따리는 비닐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 햇빛을 받고 자란, 노지라는 말은 온실이 아닌 곳이죠. 비닐하우스는 온실, 노지는 온실이 아닌 바깥에 있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햇볕을 받고 자란 채소를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배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배달 서비스죠. 채소가 연중 가장 맛있을 때 전날 수확한 채소를 상자에 담아 매주 보내드리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신선한 채소 위주의 밥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모든 작물은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학적인 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쓰지 않는 거죠. 무농약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국내산으로 제공되며 생산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교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 뭡니까? 설레임 보따리 서비스가 되겠죠. 신청하면 채소 위주의 밥상을 차릴 수 있다. 신선한 채소 위주의 밥상을 차릴 수 있습니까? 누가? 물건을 받는 사람이죠. 즉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지 차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내내 그런가요? 5월부터 9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아니죠. 설레임 보따리에 제철 채소를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이것이 답이 됩니다. 설레임 보따리는 무농약으로 실내에서 재배되는 게 아니죠. 어디서 재배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노지에서 햇볕을 받고 자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34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사과 껍질이 좋다는 건 알지만 사과 껍질에 묻은 농약은 어떨까? 깨끗이 씻으면 안전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이라든지 의약품에 대한 안전을
담당하는 그러한 정부 기관을 안정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의 말 베트남어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사과는 수확할 때 97%의 농약이 껍질에 남아 있으며 3번을 씻어도 85% 이상의 농약이 남는다고 한다. 여러 번을 씻었는데도 많이 남아 있네요. 한 번 물에 씻었을 때 잔류 농약이 깻잎은 4%, 딸기는 30%인데 사과는 3번을 씻어도 85%에 비하면 사과의 잔류 농약, 잔류라는 것은 뭡니까? 남아있는 농약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상당한 양이다. 다행히 식초물 또는 베이킹 소다로 씻으면 농약을 꽤 많이 제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과를 껍질째 먹기는 꺼려지는 대목이다. 이유다. 이렇게가 되겠죠. 이유. 까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을 볼까? 잔류 농약 문제가 제일 심각한 과일은 딸기다. 그렇습니까? 딸기는 30%인데 한 번 씻었을 때, 사과는 3번 씻어도 85%이기 때문에 딸기가 아니고 사과가 되겠죠. 사과를 3번 씻으면 껍질째 먹어도 안전하다. 그렇지 않죠? 85%나 남아있기 때문에 85%.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사과는 수확할 때보다 한 번 씻었을 때 잔류의 농약이 더 많아진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3번 씻어도 85%이지만 그래도 한 번 씻으면 조금은 줄어들겠죠. 그죠?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껍질에 묻은 농약을 제거하려면 식초물에 담그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기 있습니다. 식초물에 사과를 담거나 베이킹소다로 씻으면 꽤 많이 제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무엇이 됩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부터 38번 문제, 이제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맨 앞이나 맨 뒤에 있는 글을 더 자세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글을 읽고 주제로 알맞은 것을, 글의 주제를 찾는 것이죠. 무인차, 사람이 없는 차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사람 없이 차가 혼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위험운전을 피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을 급격히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접속어가 나타났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사고 위험이 남아있고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다. 이것은 모든 차량이 무인차로 됐을 때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십 종의 서로 다른 무인차가 상호통신을 원활히 하면서 상호통신은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운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아직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아직은 상대 운전자의 수신호는 손으로 보내는 신호입니다. 받아 운전할 수 없으며 보행자가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할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아직은 어떻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주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인차의 또는 자율주행 차량의 한계가 이 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양산하려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가요? 양산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에 많은 것을 생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로 사고가 낮을 것을 예상된다. 그러나가 되죠. 자율주행 차량의 일반화는 아직까지도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다. 아직은 한계가 많다.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다. 이것이 답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상호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 발전했다? 아니죠. 아직은 상호통신을 원활히 하면서 운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어렵다. 과연 그럴 것인가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는 표현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너 주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세 개의
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던 군인들은 전투와 살상이라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치게 하는 것도 말합니다. 죽이거나 다치는 것, 살상.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이 걸렸을 때 다 낫고 난 뒤에도 남는 증세를 후유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신경질환은 신경에 걸리는 병, 신경에 나타나는 병을 신경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알았는데 이들의 치료에 최면요법, 최면이라고 하는 것 알죠? 그래서 최면이라는 말 알죠? 최면은 특히 자신감의 회복이나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었고 그 후로부터 최면의 긍정적인 효과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효과, 최면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이야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최면은 기본적으로 암시를 걸어 인위적으로 어떤 상태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암시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면 마음도 그렇게 되고 어떻게 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고 따라서 행동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면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여러분들 읽어보면 최면의 암시력과 기억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최면은 군인들의 치료를 회복하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답에 긍정적인 암시를 통해 최면은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준다. 최면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앞에 있는 것들은 2차 대전 때의 이야기들을 예를 들었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장은 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최면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최면의 긍정적인 효과에 해당하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바뀌고 있다. 기업들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하죠? 기업들이 바뀌고 있다. 여기에서 기업들이 바뀌고 있다. 원가에 대한 부담. 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 들어가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불구하고 앞에서 얘기해서 상관없이 제품의 중량을 늘리고 좀 원가가 많이 들어도 제품을 크게 무게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제품을 좀 더 크게 만드는 거죠. 또 사회 공헌 활동, 공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른바 착한 커피, 착한 초콜릿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데서 알 뜻이 있듯이 소비자가 단순히 품질과 가격만 따지지 않고 준법과 환경 등 기업의 공익적 가치,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공익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려해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서 시작된 변화다.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은 만들다. 과거의 좋은 기업의 조건이었다면 이제는 기업 경영의 활동에서 윤리의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옛날에는 물건만 좋으면 됐지만 일자리를 만들기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윤리와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기업이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이 되겠죠. 어떻게 바뀝니까? 뒤에 있는 것처럼 옛날에 물건만 잘 만들면 됐지만 지금은 윤리와 책임을 지키는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글이 기업이 바뀌고 있다. 어떻게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좋은 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뀌고 있다. 또 일자리 많이 창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업이다. 이건 옛날 이야기죠. 기업이 무엇보다 제품의 높은 품질, 이것도 옛날 이야기죠. 제품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격이다. 이거 옛날 얘기죠. 그죠? 지금은 그것보다는 어떤 기업의 공익적 가치를 생각하고 있다. 판단 기준이 바뀌고 있다. 이것이 답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글을 보면 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뒷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이 느끼는 주요 감정 중에 하나가 공포다. 공포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턱 보기에도 단어 중에 공포가 많이 나타나죠. 공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단 말은 시작됐단 말이죠.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다. 인간이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이다. 전통사회에서도 공포 감정은 있었다. 전통사회에서 공포는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통제 불가능한 자연의 힘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접속어 앞에 있는 것은 전통사회, 뒤에 있는 것은 현대사회. 반대죠?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느끼는 공포는 노후 문제, 실업 문제, 사회 구조에서 기인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생기는 공포는 어떤 공포였습니까? 통제 불가능한 자연의 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회 구조에서 느끼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생기는 공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사회에서 기인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생기는 공포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공포의 극복은 개인의 몫으로 돌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공포와 현대사회에서의 공포는 다릅니다. 현대사회 공포는 사회 구조 때문에 생겼는데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개인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데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주제는 어떤 것이 됩니까? 현대사회의 공포가 갖는 성격, 이런 것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현대사회는 전통사회보다 공포가 훨씬 심하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현대사회에는 자연의 힘이 아니고 사회 구조에 관한 얘기죠. 현대사회 공포는 개인들이 느끼는 특수한 감정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사회 구조에서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현대사회 공포는 주로 불확실한 미래에서 기인한다. 현대사회의 공포가 갖는 성격은 불확실한 미래에서 기인한다. 라고 하는 말이 맞죠. 그죠? 이 부분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39번부터 41번까지 문제. 또 5급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문장 연결관계, 지시어, 접속어를 통해서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인데, 이 문제는 어떤 한 문장을 빼놓고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39번부터 41번까지 문제 중에서 보기의 문장이 들어가기 알맞은 곳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기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여기에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보면 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 어떤 증후군인가 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각종 미디어에서 흔히 들을 수 있었던 몸짱 신드롬. 얼짱 신드롬은 일종의 외모 열풍이다. 외모 열풍. 열풍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들었죠? 열풍, 달리기 열풍이라고 할 때 열풍의 뜻을 들었습니다. 외모 열풍의 밑바닥에는 남들보다 자신이 돋보였으면 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 외모 열풍의 부작용 중에 하나인 마른 몸매 증후군. 별 증후군이 다 있네요. 마른 몸매 증후군. 삐쩍 마른 몸매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식사도 거부하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병입니다. 증후군은. 이런 병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점점 외모에 집착할까? 인류 역사에서 불평등을 만들어 온 원인은 인종, 성별, 종교, 이념 등이었지만 이제 새 원인은 뭡니까? 외모입니다. 외모가
대두되고 있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의 원인으로 예전에는 인종, 성별, 종교였지만 이제 새 원인으로 외모가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기 1을 보면 이 증후군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에 있던 것들은 요즘에 마른 몸매에 대한 사람들의 열풍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이냐? 외모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외모 열풍의 원인이 뭔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주제가 되는 거죠. 외모의 열풍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불평등이 되는 거죠. 불평등. 그죠? 불평등. 그 불평등의 원인은 다시 외모가 되는 거죠. 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증후군,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이 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증후군이 지시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른 몸의 증후군.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말이 앞에 나온 문장 뒤에 바로 나와야 이 증후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분, 요 사이에 들어가면 딱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는 지시어를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0번은 새 집에는 특유한 냄새가 있다. 약간 알싸하게 코를 찌르는 페인트 냄새가 섞인 두 개가 다 꾸며주는 말은 새 것이죠. 새 것의 냄새이다. 새 것의 냄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것의 냄새. 그 냄새는 어떤 냄새였냐면 페인트가 냄새가 섞인 것. 알싸하게 코를 찌르는 것. 두 개 다입니다. 이런 새 것 냄새. 이런이 지시하는 말은 앞에 있죠. 그죠? 페인트 냄새, 알싸하게 코를 찌르는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새로 산 책을 펼쳤을 때, 새로 산 책상에 앉았을 때, 새로 산 음반의 포장을 뜯을 때도 비슷한 냄새가 난다. 새 집의 시공은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새 집을 처음 짓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접착제, 가구, 벽지, 타일, 장판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발암물질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새로 지은 집은 그야말로 해로운 화학물질. 뭡니까? 바로 발암물질이 되겠죠. 발암물질의 천국이다. 여기서 천국은 좋은 뜻이 아니죠. 발암물질이 많이 있는 곳을 비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보기문을 볼까요? 그런데는 약간 장면을 바꾸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러한 새것 냄새의 정체는 앞에는 이러한 새것 냄새가 있습니다. 새것 냄새가 어떤 냄새들이 있어야 돼요?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 톨루엔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죠? 새것 냄새의 정체는 여기에 나오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같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냄새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암물질은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이 발암물질이죠. 그죠? 이게 발암물질입니다. 따라서 이런 발암물질이 특히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발암물질을 지시하는 건 뭘까요? 바로 요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문장 앞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보기가 들어가야 될 곳입니다.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디귿. 이렇게 40번 문제에 보기 문제가 들어간 곳 장소를 찾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보기 문제가 들어가는 것을 찾는 문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41번.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을 보면 선천성 장애보다, 선천성은 타고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타고났다는 이야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선천성 장애,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얻게 되는 것을 후천성 장애, 태어나서 사고로 얻게 되는 것을 후천성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장애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나 하고 똑같이 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관하다는 관계가 없다.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니 장애인을 돕지 않고 지나친다. 혹여 돕고자 해도 말을 보죠.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돕지 않고 지나친다. 혹여 돕고자 해도 돕지 않고 지나친다. 돕다. 연결됩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된다. 장애인을 돕는 기술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누구부터 장애로부터 자울 수 없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디에? 바로 앞에 있는 사실. 장애는 선천성 장애보다 후천성 장애가 인구의 9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거는 통계입니다. 이 통계에 대해서 주장은 뒤에 있습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 장애인을 돕는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게 주장이 됩니다. 주장.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울 수 없다는 말은 그런 장애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후천성 장애가 장애인과 90%를 차지한다.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말이 온 다음에 들어가야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기억이 됩니다. 기억. 여기 있는 곳에 들어가면 앞에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말 때문에 어느 누구로부터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누구나 장애자가 될 수 있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여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뒷부분은 다른 이야기가 되죠. 자, 41번까지 풀었습니다. 이제 42번부터 50번까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도 역시 잘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집중을 하면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신을 가지고 42번, 4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43번 문제는 소설 수필입니다. 이제는 논설문 또는 설명문과 같은 글이 아니고 소설이나 수필과 같은 문학적인 글입니다. 앞에도 문학적인 글을 한번 봤죠. 여기서도 42번은 기분, 거기에 나타나는 인물의 마음, 이런 것을, 43번은 내용 일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42번은 낱말의 뜻을 잘 이해하면 풀 수 있고, 43번은 본문의 내용과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조금 어렵지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42번, 43번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서 농사 짓던 얘기를 하실 때 할아버지는 행여나 내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할까봐 몇 번씩 설명을 덧붙이죠. 할아버지들은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죠. 그러면서 그 일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이해시키려고 애쓰셨다. 내가 보기에 할아버지는 힘든 농사일을 즐기시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뼈 빠지게 고생스러운, 뼈 빠지다라는 말은 아주 힘들다, 고생스럽다, 고생스러운 농사일을 엄두도 못 낼 것이라고 은근히 자랑 삼는 것 같았다. 그럴 때면 나는 일부러 뭐냐, 다 알면서 모르는 채 하는 거죠. 할아버지의 비위를 건드렸다. 할아버지의 기분, 할아버지의 마음을 건드렸다. 이런 얘기가 됐죠. 할아버지는 힘든 농사일이 그렇게 좋으시면 시골에서 사시지 왜 서울에 오셨어요? 서울로 오셨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다고 하더냐. 아비, 어미, 곰이 고생하는 거 마음 아파서 못 보겠다니까 못 이기는 척 따라온 게지. 할아버지가 서울에 온 것을 아비, 어미가 고생하는 거 마음 못 봐서 못 보겠다고 불러서 할 수 없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 끝에 할아버지는 풀 죽은 아이처럼, 풀이 죽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운이 빠지다, 이런 뜻입니다. 기운이 빠지다. 비위를 건드리다라고 하는 말 아까 얘기했죠. 그죠? 기분을 일부러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굳은 살 박힌 손바닥만 문지르셨다. 풀이 죽어서, 힘이 빠져서 계속 손바닥만 문지르시고 있었다. 어떨 때 합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요. 답답해요. 이럴 때 손바닥만 문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고향 마을에 댐이 생기면서, 댐 아나요? 물을 막아가지고 전기라든지
또는 농사에 쓰기 위해서 물을 막아놓는 것을 댐이라고 하죠. 생기면서 하루아침에 농토를 잃게 된 것이다. 농토를 잃게 되었다 하는 것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병이 나셨고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서둘러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온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비위를 건드렸다 또는 농토를 잃게 되었다 이런 뜻의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토를 잃게 되면 농사에 짓는 일을 못하게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글을 보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랬을 때 밑줄 친 말에 나타난 할아버지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풀 죽은 아이처럼 굳은 손바닥을 계속 비비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해결할 방법이 없어. 지금은 할 일이 없어요. 답답하죠. 그죠? 그렇게 답답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가슴이 먹먹하다입니다. 여러분들은 황당하다의 뜻을 알죠? 당황스럽다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많이 당황스러울 때 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홀가분하다라는 말을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마음이 시원하고 가벼워졌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43번은 이 글과 같은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여러분 글을 보면서 찾으면 됩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아니죠. 일부러 했다고 얘기하죠. 농토를 뺏기고 왔습니까? 아니죠. 댐이 생겨서 할 수 없이 오게 된 것입니다. 화병에 걸린 할아버지를 아버지가 서울로 모시고 왔다. 이것이 맞는 답이죠. 할아버지는 서울로 와서 이사 와서 지금은 농사일을 하지 않죠. 그죠? 농사일을 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43번은 쉬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44번, 45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번에는 설명문 논설문인데 앞에 나왔던 설명문 논설문보다 훨씬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려워지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44번에서는 전체 주제를 찾는 문제고 45번은 빠진 내용을 생각해서 알아내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볼까요? 45번에 있는 문제를 보면 소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음. 소음이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되겠죠. 소음공해. 소음공해는 시끄러운 소리를 소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생기는 해로움, 그런 것을 공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죠. 말 그대로 듣기 싫은 소리가 뭐라고요? 소음이라고 합니다. 소음. 아파트의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1층, 2층, 3층, 4층. 아래층과 위층 사이에 생기는 소음을 층간소음이라고 얘기하죠.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소음 공해라는 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있을 정도로 소음은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소음도 있다. 백색 소음이라고 불리는데 백색 소음. 또 핵심어입니다. 이 소음은 특별한 주파수의 스펙트럼. 소음은 시끄러운 소리죠. 하여튼 소리는 공기를 울려서 전달됩니다. 그랬을 때 공기를 움직이게 할 때 공기의 움직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파수라고 얘기합니다. 주파수. 스펙트럼은 그런 주파수를 눈에 보이게끔 신호로, 전기 신호로 바꿔놓은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펙트럼을 갖는 소음으로 귀에 쉽게 익숙해져서 공부할 때나 작업할 때 거슬리는 주변 소음을 덮어준다. 그러니까 백색 소음은 좋은 거네요.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가늘게 내리는 빗소리나 카페에서 들을 수 있는 작은 대화 소리는 듣기 좋죠? 백색 소음에 해당합니다. 백색 소음은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의학적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요즘은 백색 소음을 들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얘기는 백색 소음의 좋은 점이죠. 백색 소음의 장점 이런 것을 하면 돼요. 그러나 라는 말이 있어요. 뭐든지 뭐 마련이다. 요게 들어갈 말을 찾는 건데 특히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과도의 뜻은 지나치다의 뜻입니다. 이 뜻을 알아야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알 수 있습니다. 백색 소음은 언어 습득과 뇌 발달에 장애가 된다고 하므로 주의해야 된다. 백색 소음도 좋은 효과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의학적으로 통증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뭐뭐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련이다. 하는 말은 백색 소음의 장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그 문제는 뭡니까? 바로 백색 소음의 한계입니다. 백색 소음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주장이 됩니다. 주장. 주제가 되는 거죠. 주제.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백색 소음은 언어 습득과 뇌발달에 장애가 된다고 했으면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뭐 하게 마련이다. 과도하다. 조금만 들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들으면 나쁘다. 장애가 된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든지 과도하면 나쁘다. 나쁘게 마련이다. 이런 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뒤에서 문제를 보면서 이 과도하지 않은 것, 지나치지 않은 것이 좋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주제는 뭡니까? 백색 소음의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노출된다고 하는 말은 거기에 나타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노출되는 것은 좋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들.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가론에 들어갈 말은 뭐든지 뭐뭐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과하면 해가 되게 마련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초래하다의 뜻을 압니까? 초래하다는 어떤 것을 불러오다의 뜻이 됩니다. 불러오다의 뜻. 불러오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됩니다. 해가 되기 마련이다. 해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 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죠? 45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46번, 47번 문제는 어떤 것을 갖고 있을까요? 46번, 47번 문제를 볼까요? 46번, 47번 문제는 신문기사나 정보입니다. 이것도 벌써 몇 번 나왔지만 46번, 47번에 있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46번은 문장의 연결을, 문장의 연결. 그러니까 지시어나 접속어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47번은 내용일치를 찾는 것입니다. 내용일치를 찾는 것은 본문의 내용과 하나하나씩 비교해보면 어렵지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6번은 윗글에서 보기에 글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것을 찾죠. 보기는 다음에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와는 생각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유죠? 46번에 있는 지문을 보도록 하죠.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답하는 부탄 사람들은 행복의 비결은 뭐냐? 사람 간의 신의, 믿음이죠. 믿음. 두터운 사회. 이웃끼리 문을 열어놓고 내 것을 구별하지 않는 사회. 서로 믿는 사회라는 뜻이죠. 부탄이라는 나라는 나라 이름입니다. 국민 총생산이나 국내 총생산, GNP나 GDP 대신 국민 총행복지수 GNH라는 개념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내고 입법화, 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입법화라고 얘기합니다. 국민의 행복을 나라에서 직접 챙겨주는 나라이다. 교육비도 의료비도 무료고 첫눈 오는 날은 휴일이다. 눈이 오는 첫 번째 눈이 오는 날은 휴일입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다. 부탄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부탄 사람들에게 정말로 행복한가라고 묻지만 부탄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왜 부탄 사람들에게 정말로 행복한가요? 물어보나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죠. 부탄 사람들은 그러한 질문에 정말 행복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그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 욕심을 내려놓고 강한 힘과 돈의 위력이라는 말이겠죠? 아주 다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힘에 굴복하지 않은 그들에게 행복이란 특별한 것을 특별히 찾아야 할 무엇이 아니다. 그냥 살아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됩니다. 그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부탄 사람들이 되겠죠.
행복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 행복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들. 뭡니까? 외국인이 되겠죠. 생각하는 우리와는 생각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말들을 앞에 놓고 써야 되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디귿이 들어갈 곳이 되겠습니다. 답은 바로 4번이 될 것입니다. 4번. 이렇게 이해를 하고 4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은 눈이 오는 날 다 아니죠. 첫눈이 와야 됩니다. 첫눈. 교육비와 의료비가 저렴하다고요? 싸진 것이 아니고 무료입니다. 부탄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GDP가 높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뭐가 높습니까? GNH가 높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높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총행복지수라는 개념은 부탄에서 처음 만들었다. 이것이 답이 되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48번부터 50번까지 문제. 마지막 문제고 가장 어렵습니다. 48번, 50번 문제는 어떤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논설문입니다. 그 중에서 48번은 중심 내용, 주제를 찾는 것이고 49번은 내용을 유추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추한다는 말은 앞뒤를 살펴보면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0번은 필자의 태도입니다. 이 세 개의 문제가 하나의 글에 달려 있습니다. 글을 먼저 볼까요? 글이 아주 길죠? 최근 비행 청소년의 식사와 영양 상태를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비행이라는 말 났습니다. 비행 청소년, 비행기 타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비행이라고 하는 말은 교내 폭력이나 가정 폭력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예요. 폭력과 관계되는 아이를 비행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식생활 패턴에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채소를 전혀 먹지 않는다. 극단적인 편식을 하고 아침에 결식한다는 밥을 안 먹는다는 뜻입니다.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냉동식품, 가공식품을 선호하다, 좋아하다의 뜻입니다. 이거 조사되었다.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사실,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죠.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식습관이 비행 청소년을 만드는데 뭐 하는 것인데 원리는 이렇다. 이때 이렇다는 뒤에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지시어가 뒤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햄버거를 예로 들면 햄버거에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서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킨다. 칼슘,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성분 칼슘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성격이 급해진다.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면증이 생기기도 한다. 요즘 아이들이 끈기가 부족하거나 화를 잘 내는 것은 칼슘 부족의 영향이 크다. 햄버거에 든 식품 첨가물이 원인 모를 병을 유발하거나 아이들의 과잉 행동의 장애, 주의력 결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으니 패스트푸드가 아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아주 크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먹거리 선택에서부터 신중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맨 앞에 따라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이 글의 제일 중요한 부분,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제. 그죠? 주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글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행이란 말은 아까 얘기했죠. 나쁜 폭력이나 폭력을 일으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비행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비행 청소년. 그러면 첫 번째 비행 청소년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비행 청소년들은 어떻게 먹고 산다고요?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죠. 식생활 패턴. 이거는 조사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사실이죠. 패스트푸드의 영향은 뭡니까? 햄버거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때문에 성격이 예민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울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햄버거에 대한 식품 첨가물 때문에 원인 모를 병이 유발되거나 나타나거나 아이들의 과잉 행동 장애, 주의력 결핍을 불러오를 수 있다고 연구 결과에 나왔습니다.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먹거리 선택부터 신중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즉 먹거리 선택의 중요성, 여기에 주장이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의 구성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문제를 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48번 문제는 주제를 찾는 문제죠.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맨 마지막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글을 쓴 목적이죠. 48번은. 왜 글을 썼을까요, 이 사람은? 주제가 먹거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여기에 있는 것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는 뭐뭐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방해한다는 뜻은 아니라 국한된다의 뜻, 일조한다의 뜻 이런 거 압니까? 국한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한계, 여기까지만 일부분에만 해당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 국한된다고 얘기합니다. 전체가 아닌 부분에만 해당합니다. 일조한다고 하는 것은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부분만 도와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조한다. 그러면은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답은 4번 일조한다입니다. 그 다음에 50번 문제를 보면 필자의 태도입니다. 필자의 태도. 알맞은 것으로 고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과잉 섭취를 경계하고 있다. 정서교육의 중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주의력 결핍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햄버거에 대한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과잉 섭취라는 말은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을 과잉 섭취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필자의 태도입니다. 필자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먹거리 선택에 신중해야 된다. 특히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됩니까? 햄버거가 바로 패스트푸드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죠?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떤 점이 나타난다고? 나쁜 점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과잉 섭취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경계라는 말이 뭐하고 똑같으냐면 조심하다. 조심하다라는 말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0번까지의 읽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빨리 푼다고 좀 서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원래 1번부터 50번까지 문제는 70분 안에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여러분들에게 단어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을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의 여러분들이 푸는 속도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따라서 70분이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잘 나눠 써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둘 것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쓰이고 있습니까? 듣기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단어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문제를 풀면서 혹시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 공부해야 되어야 됩니다. 지금 새롭게 어떤 단어로 된 책을 보고 그걸 공부하는 것은 늦습니다. 지금은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서 모르는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그 단어들을 익혀두면 실제 토픽 시험을 볼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도 힘들었고 나도 긴 시간 동안 푸느라고 힘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시 풀 때는 시간을 나눠서 조금씩 나눠서 보면서 이해를 해두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2회 문제를 풀 것입니다. 2회 문제의 듣기 문제는 듣기 파일은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 듣기 문제를 듣고 듣기 파일을 들으면서 듣기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기 문제도 미리 풀어보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해 문제, 듣기, 읽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친절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에 해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감을 얻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도 조심하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